이번에 아마도 국회 법사위가 소집된 게 그 법원에서 있었던 소요 폭동 사태 이것 때문에 아마 주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 의원님도 살다 네. 법원 습격은 처음이시죠? 이건 말이죠. 우리 민주주의가 공격당했고 사법 질서가 파괴된 날이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버금가는 진짜 전대미문의 대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더군다나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법원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부수고 이런 그러니까 모습들이 이거 보면은 전두환 각본, 전광훈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각본. 의도적인 실수 같으신데요, 의원님.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일란성 삼쌍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각본, 전광훈 목사, 연출.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윤상현, 권성동, 그러니까요. 네. 김민전 네. 이런 작자들이 주연으로 사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절단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일부 참석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근거를 주류 세력들이 많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일이 생기기까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코멘트가 기가 막혀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오늘까지 하겠네요. 네.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은 네. 진짜 훌륭하다 네. 하고 극찬을 했는데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인데 네. 혼란? 한국 봐라. 나한테 혼란을 이야기하다니 한국 상황을 그러니까요.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봐라. 아니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찬사와 네. 조롱이 섞여 있는 거죠. 섞이는데 네. 이걸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도 계속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 유지했나?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그래도 의적이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 뭐냐 도대체. 네. 진짜 개탄스러운 일이죠. 아니 그 윤상현 의원 사실 갈수록 좀 도를 넘는 것 같은데 네. 월담한 사람들한테 곧 훈방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경찰청 차장 지금 직무대행도 경찰이 훈방한다고 하는 약속한 적 없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부인하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성훈 네.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기각해버렸단 네.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네. 그러면 내가 법원에 내지도 않았다고 법무차관한테 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장 청구권은 경찰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되니까는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체포영장 오는 날 기관단총 두정하고 실탄 80발 꺼내 했는데 정의로운 경호관이 거부를 하니까 거의 지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악질 또 김신 가족부장 이 사람들은 주범 김성훈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아직도 진짜 이건 윤석열 검찰인가 이거 개탄스럽지 네.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김성훈 네. 하나를 소개했어요. 제가 맨 먼저 김성훈이 불꽃 노릇하고 그렇죠. 휴가 갔을 때 뭐 폭죽하고 그냥 제대로 해줬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성훈은 어느 정도냐
하니까는 김건희가 진해 휴가 갔을 때 예. 야, 생선은 바다에서 작살로 잡아야 피가 빠고 맛있다 어. 하니까 야, 김성훈 천재야. 진해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화를 사다가 가두리에 딱 가둬가지고 거기서 작살로 잡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요. 촬영을 하고 예. 촬영을 해서 김건희한테 탁 회를 바치면서 이렇게 잡은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 그 장어 들어간 것도 그렇게 손질하는 거 찍어가지고 보여준 거 아닐까요? 이런 작자들을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특수공무방 집행방해죄인 차장을 아직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예. 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인가? 아직도 저는 진짜 이건 문제가 많아요. 아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고 이제 여러 보도 똑같이 인용이 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이제 부장단하고 오찬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상황을 전제해가지고 총을 쏠 수 없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고 여기다 김성훈 그 충성스러운 충직한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실제로 그 경호처 부장단하고 오찬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총을 쓸 수 없냐. 근데 이제 다들 뭐라고 확답은 못 하잖아요. 총기를 사용하라는데. 근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청구를 했는데 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진 출석을 했다는 취지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이 체포가 된 뭐 이런 등등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왜 김용현에 대한 어떤 그 뭐죠 검찰의 그 수사 보고서 네.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명시를 하면서 네. 아, 검찰이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걸 공소장 보면 등에, 예. 공소장에 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검찰 일각에서 김건희 라인 혹은 윤성훈 라인들이 여전히 수뇌부에는 좀 살아 있는 것 같다. 네. 이게 마지막 충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3회 소환 요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 요건을 충족을 했고 실제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특수공무방해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 방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혼란, 국가적 손실, 예산의 손실, 국격 추락 얼마나 커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기각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진짜 괴물인데 아직 손 봐야 돼요. 네. 이건 문제가 많고 아니, 네. 또 제가 오늘 그 법무부 차관이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아놨었어요. 자, 내란 특검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 특검, 3자 대법원장이 2분 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면은 야권에서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걸 전부 받아가지고 특검법이 통과됐어요.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정안 낸다 하니까 기다려도 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김서구 차관 지금 장관 대행한테 질문하니까 위헌의 소지가 다 빠졌습니다. 아 지금. 아 네. 그렇지. 긍정적으로 딱 답변했어요. 네. 그럼 오늘 딱 왔길래 지금 당신이 위헌의 소지가 빠졌다고 이건 인정했잖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으로서 공표하자고 얘기할래. 최상목 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하자고 얘기하려 그래. 네. 저거 이유를 대려고 그래.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법무부 차관 당분간 할 거고 나는 3년 반 법사위원 임기가 남은 사람이야. 당신이 말한 거 한번 틀 거야? 그랬더니 그거 잘 알아서 말씀하겠다. 그런 소득이 있는데 과연 최상목 대행이 이것마저도 만약에 거부권 네. 행사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극우 세력들의 습격에 대해서도 한 8시간쯤 지난 뒤에서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건데 사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여론을 늘 보면은 저울질하면서 네.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수처하고 경찰이 관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갈 때 네. 경호처하고 만약에 공수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최상목 대행이 발표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한테 맞아요. 경호처 도우라고. 네. 네. 도우라고 지시라고 네.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다죠. 그래서 이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이 폭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음 날 10시에 아침 10시에 입장을 그 서부지법 앞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강력 대처하겠다고.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고. 근데 그때까지 최상목 등 입장이 안 나왔어요. 네. 언제 나오는가 봤어요. 10시 50 몇 분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나와요. 이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내니까 네. 50 몇 분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봐야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진짜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네. 바짝바짝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 딱 짚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공격됐고 사법주의가 파괴된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법무차관 최상목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관계장관들과 함께 발표하도록 건의해서 해라.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응. 아 진짜 이걸 안 했네? 어. 그건 잘했네? 해서 내가 또 추가로 어. 법무차관한테 질의하셨군요. 이거 해라. 네. 그랬더니 건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늦은 거예요. 그렇죠. 눈치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대법원장께서는 그렇습니다. 대법관 네.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우리 법사위에 오전에는 못 나왔다가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렇게 사법부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결연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했더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과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가 나올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엄벌에 쳐야 된다. 네.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 윤석열이 45분을 혼자 떠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45분을 혼자 떠들었대요. 조용히 실질심사하는 판사가 듣고 있다가 딱 하나 물어봤답니다. 네. 맞아요. 네. 딱 하나 물어본 게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메모를 쓴 게 누구냐 이거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가물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거 왜 물어봤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 급한국에도 네. 증거인멸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미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이 불러줘서 자기가 받았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정신이 아물아물하네. 네. 그런데 경향TV 구교영 기자 옛날에 펄펄 날린 정치부 기자인데 다른 거 필요 없어. 빼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윤석열 네. 그날 법정 진술한 40분 45분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경향TV에서 공개를 한다면 공개를 하면은
최고 시청률. 난 무슨 낚아죽으로 거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네. 재판장님 살려주세요 네. 했나. 네. 또 큰 소리 쳤나 모르지만은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추잡한 인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사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떤 사유를 댔습니까?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15자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했더니 이걸 두고 조선일보는 15자리 발부 사유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냐 이럽니다 지금. 사실 오늘 조선일보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좀 심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싣습니다. 방금 고교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마치 몇 짝을 끼적거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온갖 그 사법부의 존재와 공수처의 수사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다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벌써 긴급 체포됐죠. 11번 해가지고 11패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모든 이의제기가 다 기각됐어. 다 기각됐어요. 아니 그리고 더 보태서 얘기하면은 네. 대통령실 상대로 정식으로 법원이 압수영장을 발부했어요. 네, 그렇죠. 그거 들고 찾아가는데 하나도 안 내놔. 그렇죠. 그럼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아, 왜 제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됐는데 왜 안 나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됐나요? 아니 더더군다나 좋았다, 네. 오늘 다른 그 한겨레나 다른 보도를 보면은요. 네. 아까 뭐 경호처장한테 뭐 무장 차장한테 무장 뭐 총기 사용 가능한 기관단총 두정과 이런 거 그것뿐만이 나오잖아요. 예. 아니고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캐딜락 있잖아요. 캐딜락. 네. 캐딜락 2대. 12대를 동원하라. 아 12대를 12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때 막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도 경호처 직원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응하지를 않았대요. 네. 근데 그 12대를 동원해서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 경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아니 예. 우리 세금으로 그 비싼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캐딜락을 캐딜락을 지그재그로 12대로 막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누가 그러니까 보면 기관단총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총을 쏠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그 지시권자의 원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캐딜락도 그럼 12대 맞아요.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 김성훈 혼자 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누구랑 상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얼척없는 얘기를 우리 경호처 직원들한테 제안을 했을까?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또 법사위 무용담인데요. 지금 뭐 짤로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교정본부장 나는 교정본부 공무원들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내가 3년 살아보니까 아니 진짜 교도관들은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로 진짜 잘해요. 네. 물론 그 중에 뭐 어떤 사고가 있는 것도 몇만 명인데 네. 그거 안 나겠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해요. 그리고 철저히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아주 잘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교도관이 개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호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못 믿으니까 경호관들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을 법적 검토 및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말이 됩니까? 너 미쳤냐? 이것은 교정본부장으로서 교정공무원, 교도관들을 완전적으로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호관들 다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다가 내중에 내가 몰아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리고 현직 경호관이 굳이 구치소 안에 들어와서 네.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거기서 경호를 뭘 하겠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내가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유튜브를 언저녁에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유튜버가 이제 별 소리 하는 사람 소주를 윤석열이가 거기서 서울구치소에서 많이 마셨다. 그건 절대 있을 네, 수가 수 없어요. 없겠죠. 예. 이런 오해가 있지 않냐 음. 했더니
상가 가면은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슬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네, 아이고 그렇죠. 네. 이제 곡쟁이들을 네, 사와요. 고용된 사람들이 더 고용된 잘한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슬픈다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야. 누가 거기서 술 먹었냐? 유튜브 말을 믿냐? 윤석열이가 유튜브 말 믿었지. 나는 그런 오해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해소해주라. 예, 그러니까 네. 그렇어요. 그런데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에 있는 데인데 네. 그 3평 남짓한 공간에 이제 입소를 했다는 것이고 3.6평. 3.6평입니까? 실제로 이제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은 경험을 좀 해보셨으니까 처음 그렇죠. 가면 예. 뭐가 좀 힘듭니까 이게 좀. 예.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한 평 내외 0.9평부터 1.6평짜리 한 네. 그게 이제 네. 독방이에요. 거기다는 못 넣고 3.6평이면은 7명이 자는 방이에요. 네. 원래는 네. 거기다가 이제 넣어주죠. 음. 넣어주고 TV, 침대 매트리스 깔아준다고 합니다. 보니까. 매트리스 네. 깔아주는데 나중에는 침대 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어떻게 난 좀 건강이 나빴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자요. 그리고 식사도 똑같이 줘요. 네. 일반 수용자들하고. 수용자하고 네. 똑같이 주는데 단 이제 그 일반 수용자들이 얼마나 야지하고 주워 패버리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지. 그리고 운동도 별도로 뭐 시키고. 따로 한다면서요. 그럼요, 예. 따로 시키죠. 그런 것을 교도관들이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호관 갔다가 놓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꼬여버릴 것 같고. 그럼 진짜 거기서 폭동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게 되면 수용 번호라는 것도 그 부여를 받는 거잖아요. 봤죠. 몇 막 가면은 번이라고- 이제 그때는 소위 그 긴급 체포된 사람들은 죄수가 아니잖아요. 네.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거기 대기실에 넣었다가 대기실에 이렇게 자기 옷 입고 있는데 네.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은 일단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 예. 되는 거니까는 죄수복을 입고 여기다가 이제 수번도 붙이고. 수건을 붙이고 네. 그리고 신체 검사하고 이제 방을 주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안 좋고 네. 그런데 어떻게 경호관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그 김성은 차장이 24시간 경호하겠다고 예.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이게 딱 조폭 논리거든요. 조폭 보스가 그러니까, 감옥 네. 들어가면 밑에 이제 중간 보스들 중에 몇 명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호위하잖아요. 감옥 내에서도. 아니 그럼 구속영장이 좋은 기회였는데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같이 들어가면 되는 아. 건데. 전과자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나요? 영화에서 봤습니다. 거기 의원님. 구치소에 가면요. 네. 조폭 두목이 제일 부러워요. 어. 지나가면요. 네. 그 조폭들이 전부 나와서 형님 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90도로 전화하더라고요. 진짜요? 부러워. 수행단이 있잖아요. 네. 조폭 두목들은 그 안에서도. 많이 가봤네. 영화에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성우 경호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어찌됐든 지금 경찰이 김신 가족부장까지. 가족부장까지. 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 대기 네. 발령 진지게 했어야죠. 왜- 입건됐잖아요. 왜 네. 대기 발령을 안 합니까? 네. 난 그것을 최상목 대행한테 예. 줄기차게 얘기했던 음. 인사조치를 하든지 직무 배제라도 시켜라. 당연하죠. 그랬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어요. 예. 네. 국격이 안 떨어져요. 예. 아니 더군다나 네. 의원님 잘하시지만은 지금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막 온당하게 처신했던 그렇죠.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음. 안 좋은 일을 일삼단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사로 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시킨다고 하니까요 이게. 제 지인분의 남편분이 경호처에 계세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옆에서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행정직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있었는데 12.3 내란 직전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출산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란 이후에 대통령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출산 휴가 취소시키고 다시 불려서 현장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체포 영장 집행되는 날도 원래는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 간부급에서 너 그 못 썼던 출산 휴가 내일 영장 집행될 것 같으니까 가라. 아. 해서
그날 출근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은 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웬만하면 현장에 없게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려고 엄청나게 부단하게 애를 썼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다들 김상훈이랑 이강우랑 체포돼서 다들 안심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정상화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직으로 복귀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멘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중간 간부급들은 다 그거기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 공권력에 네. 협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돌아오면 유강우랑 다 돌아오면 김상훈이랑 이강우 돌아오면 어떤 피해를 볼지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이미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수본에 출석하기 전에 그 바로 같이 체포될 줄 알았는데 네. 경호 때문에 자기는 하루인가 이틀 뒤에 체포됐잖아요. 국수본에 출석했잖아요. 그 사이에 보복 인사를 했더라고 벌써. 이미? 이미. 그 저 기관 단총 그 한 사람들 맞아요. 직무 배제시켜 다 직무 배제시키고. 왜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했냐? 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견 간부들은 저하고도 많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같이 네. 있었으니까. 네. 우리하고 다 소위 나쁜 말로 하면 내통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건 아닌데 네. 이 세 사람 처음에는 박종준 처장까지 이 네 사람만 네. 최상목 대행이 직위 해제시키거나 인사 조치를 하면은 경호실은 다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협조하고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 음. 그리고 우리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될 때 우리 소송비용은 또 우리가 처벌당했을 때 우리 연금은 이 배우자들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서 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살아 돌아가니까 다시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국가 공무원 경호처의 기강을 위해서도 이 세 사람은 빨리 구속이 돼야 돼. 아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보셨잖아요. 가까이서 모셔보죠. 경호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그렇죠. 텐데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 위해서 개사해서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차 보내가지고 이제 풍선 날리고 현수막 보여 영부인한테 이런 경호처가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차지철이 있을 때는 했겠죠. 차지철이 박정희 네. 네. 그럴 때는 그런 행패가 많았지만은 어떻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고 아니, 그리고 예. 경호처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차지철이는 주말 토요일마다가 이 사열을 받았다는 것 그렇죠. 아니에요? 그 자기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사열 시켜주고 예. 심지어 당시 자꾸 하셨지만은 이호상 국회의장이 네. 박정희가 강원도를 가는데 그 고개 굉장히 높은 고개 뭐죠? 지금은 이제 터널이 다 뚫어졌지만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지나가면 인사라도 하겠다 네. 하고 섰는데 경호처에서 영감 저리가 하고 콱 질러가지고 저리 빼버렸다는 건 그렇게 횡포를 부린 게 경호처예요. 네. 그렇지 지금 누가 그랬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화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경호처 직원한테 영부인이 어쩌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그 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이니까 그렇죠. 인사도 다 김건희가 이렇게 추천해서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